부상항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LG화학에서 물적 분할 설립됐고 2022년 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EV, ESS, IT기기, LED 등에 적용되는 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EV용 배터리의 경우 경쟁사 대비 앞선 개발과 공급 및 높은 에너지 밀도 등의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동차 OEM 업체로서 주요 5대 매출처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50% 수준입니다. 또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과 배터리 및 차량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바스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7조 8,519억 원, 영업이익 7,684억 원, 당기순이익 9,29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EV향 배터리 매출 확대에 따른 손익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해야 되는 해명, 미확정 고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은 이 보도자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언급됐을 때 공시사항 이외에 이 회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답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발 보도였는데요. 6월 29일자 보도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조 7천억 원 미국 애리조나 투자 전면 재검토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6월 29일 조선일보 등에 보도된 미국 애리조나 투자 전면 재검토 관련 해명 공시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돼서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악화와 이에 따른 투자비의 급등으로 투자 시점 그리고 규모, 내역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 확정 시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좀 밝혔고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이 해명 공시에 대한 또 중간 공시는 죄송합니다. 1개월 단위로 좀 공시를 다시 하거든요. 시점을 1개월 단위로 공시를 하는데 만약에 이 텀이 너무 짧다 보니까 중간에 진척사항들이 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1개월 이후에 추후 재공시가 아니라 3개월분으로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인데 지금 공시를 좀 종합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조 7천억 원 규모의 이 투자를 전면적으로 지금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부분보다는 네. 지금 일정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투자를 일시적으로 좀 보류해서 기간을 좀 보고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이 판단이 되는 공시입니다. 어, 아무래도 삼고 현상에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미 시장에 원통형 배터리 전용 독자 공장을 짓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이었던 건데 이번 소식으로 성장세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진 않을까요? 네, 일단 저는 지금 1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떻게 음, 보는 거냐면 지금 캐파 관점에서 지금 이 전기차의 양산 규모에 맞춰서 배터리도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가령 이 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데 완성차 업체가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배터리 업체가 이 수급 요인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전기차의 생명은 모터가 아닙니다. 배터리죠. 자,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터리의 수급 안에서 수급 계획 안에서 사실상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특히 전기차의 제조업체들이 사실상 양산의 규모나 이 폭을 좀 가늠하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의 캐파로 이 많은 이 전기차를 양산하기는 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렇기 음. 때문에 이 대규모 이 배터리 생산 시설을 이 투자해서 지금 이 건립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애리조나가 뭐 가장 큰 규모의 라인은 아닙니다. 음. 부분적으로 지금 공장 가동은 좀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어떤 전기차 양산 부분의 확대를 위해서
애리조나주에 이 투자를 검토했던 것인데 네. 이게 지금 철회됐다. 참 저는 이 관점보다는 일단 이 일시적인 어떤 이 보류가 좀 아니었겠나. 이게 내용 보면 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코멘트가 나와 있어요. 글로벌 경제 환경의 악화와 그리고 투자비의 급등으로 인해서 투자 시점, 규모, 내역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검토한다. 이게 뭐냐면 예상됐던 비용보다 더 많은 투자 금액이 이 투입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 그래서 좀 예산이나 효용성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좀 밝힌 이야기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이 급등, 이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시설 투자 금액이 당초 예정됐던 금액을 좀 상회할 것이다. 자, 이런 어떤 전망들 때문에 지금 시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지 네. 전면 시설 투자를 뭐 철회한다. 우리 공장 안 짓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나온 공시가 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런 공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2분기 매출이 다소 아쉬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의 부진이 그렇다면 하반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2분기 실적 부진, 일단 예상됐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전자공시 사이트가 잠깐 좀 튕겨져 나가지고 네. 다시 좀 조회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초록창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시만이 볼 때 HTS에서 뭐 어렵게 자꾸 보시려고 했는데 HTS에서는 뭐 수시나 간단한 공시를 볼 수 있지만 정기보고서 리포트 형식의 공시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자공시를 쳐야 됩니다. 이 초록창에 전자 이렇게 치면 됩니다. 전자 공시 이렇게 네 글자만 치면요 나와 있죠. 자, 클릭해서 내가 궁금한 오늘 종목이었죠. LG 에너지. 자, 솔루션을 치면요 최근에 공시의 모든 사항들을 일자비로 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보고서 내용 좀 볼 텐데 1분기 실적이거든요. 1분기 실적의 어떤 증감 요인, 회사의 현재 상태에 가장 근접한 업데이트 정보를 수반하는 게 정기보고서인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기보고서, 자, 1분기 보고서입니다. 회사는 최근 매출액 4조 423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좀 소폭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출 영업손익은 3,412억에서 2,588억 원으로 좀 다소 좀 소폭 좀 감소한 요인이 좀 있었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손익이 좀 감소 요인이 좀 있는데 자, 영업손익은 감소 요인이 좀 있었고요. 단기 손익은 4,335억에서 2,266억. 소폭이 아니죠. 단기 순이익의 어떤 감소 요인도 좀 컸기 때문에 지금 영업손익과 단기 순이익의 어떤 감소 요인이 2분기 매출 실적의 어떤 상승 부분을 좀 이끌어냈지만 손익구조의 어떤 감소 요인이 어떤 이슈로 좀 작용됐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좀 있었지만 이게 사실은 1분기 기조효과 안에서 네. 어떤 이슈가 좀 있었냐면 1분기 기조효과 안에서 최근에 이 배터리의 주요 이 원료의 이 원부자재의 어떤 가격 급등 요인이 좀 시장에 좀 반영되면서 2분기의 실적 전이의 어떤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보다는 3분기의 어떤 기조효과가 좀 더 아시지 않을까? 2분기의 판가 전이 현상은 3분기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비교적 좀 이 손익의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2분기에도 이 기조효과는 좀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회복 관점은 좀 언제냐? 3분기에는 그래도 손익이 2분기 대비해서 좀 만회될 수 있는 성적표를 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2분기 매출은 다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3분기에는 실적 개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이죠. 이제 내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특례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기차가 그래도 성장을 해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제가 역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앵커님, 자, 이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다. 네. 자, 그럼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 투자를 볼 때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게 상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맞아요. 이런 부분들의 의사결정은 이렇게 주가에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요인은 상승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하락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 해석하거나 투자의 관점에서 계속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은 네. 정말로 이기는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크게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 지금 우리가 이 고속도로에 지나가다 보면 전기차 10대 중에 몇 대 보이죠? 글쎄요. 한 한두 대? 대? 지금 2대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합니다. 음. 100대 지나가면 한 대 볼까 말까요, 제가. 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한 100대 지나가면 한두 대? 음. 10대에 한두 대가 아닙니다. 100대 음. 지나갈 때 한두 대 보일까 말까 한다는 것은 아직 전기차로서의 어떤 시장 변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죠. 네. 전기차는 양산되고는 있지만 이게 순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전반적인 내연기관차의 감소 요인과 전기차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사이클링을 15년 주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뭐 5년 후에는 전기차가 전면 폐지돼서 앞으로 내연기관차, 휘발유 경유차 다 사라져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막상 지금 전기차가 몇 천만 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전 인프라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쵸. 그만큼을 양산할 수 있는 배터리 시설도 없습니다. 이 생산 캐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재 캐파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어떤 기술 고도화도 이루어지는 시점 안에서 전기차의 부분적인 양산이 확대된 시점까지 지금 시대는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의 세제 혜택이 감소됐다고 해서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니까 오히려 배터리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감소 요인이 클 것이다. 이 부분은 네. 앞으로의 문제죠. 전기차가 뭐 10대 중 8대, 9대가 되는 이 과정에서의 네. 세제 혜택 부분이 있거나 전체적인 전기차 혜택 이 지급 이 혜택을 주었던 이 세제들이 모두 다 혜택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양산의 감소가 되니까 네. 배터리의 어떤 양산도 자연스럽게 감산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네. 이미 지속되고 있는 관점에서의 어떤 이 선의 부분에서는 이 캐파의 어떤 이 타격은 좀 미비하다는 거죠. 공장의 준공 이후에 시설 투자 이후 그리고 양산, 초도 양산 이후에 납품 실적을 좀 가져가게 되는데 이 배터리도 지금 2차 전지의 어떤 고도화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술이 좀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타격 요인보다는 그런 우려감들은 있지만 그래도 네. 이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수준은 아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전기차 충전요금이 뭐 할인되는 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뭐 100명 중에 1명 정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0명 중에 1명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도 앞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과 또 대응 방법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지금 4.09포인트 지금 하락한 37만 6천 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이 요인이 애리조나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모든 생산 공장의 가동이 아니라 이런 경기 지표의 어떤 불확실성 안에서 사실상 양산에 대해서 효용성 관점에서 이 검토는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다라는 거죠. 무분별한 가시화된 투자로 인해서 손익의 어떤 이 폭을 손실의 감소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보다 시장의 여건 사항에 맞춰서 유동성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가장 좋은 어떤 관점인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이번 의사결정은 적절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추세적으로는 지금 39만 원, 40만 원이 좀 이탈됐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기반 추세선 이탈 이후에 주가는 하반 경직성으로의 흐름을 좀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저는 매수의 기회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전기차가 10대 중 9대가 이 도로에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되는 시점의 주가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즉 회사의 외형 밸류에이션 가치는 선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돼서 가치 반영을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성장세 관점에서 낙폭과되는 모아가는 전략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돌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34만 원, 34만 원에서 36만 원, 34만 원에서 36만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지금 현 구간 37만 5천 원 예상 매수 구간보다 상회하고는 있지만 자 돌입 구간에서는 좀 10% 정도 포트 비중 확대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현 구간에서 심리적 지지선 안쪽에서 오히려 하반 경직성 라인 안에서는 한 번 정도 매수의 기회를 저는 줄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34만 원에서 36만 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투자 전면 재검토 공시 내용이 기업 가치가 훼손된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매수 기회로 봐도 좋다,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는데요. 34만 원에서 36만 원 10% 포트 비중 분할 매수 의견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종목 바로 디딤입니다. 디딤의 그럼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2006년 10월에 설립돼서 2015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스펙 상장했고 2017년 한화 ACP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외식 사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주요 브랜드로 백제원, 도쿄하나, 연안식당, 신마포 갈매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가정 간편식 시장 중 레스토랑 간편식 사업에 진출했고 직영 매장 운영을 통해서 유통 채널을 확보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2022년 1분기 기준 29개의 직영 매장과 265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외식 직영 사업 67%, 프랜차이즈 사업 27%, 기타 2.6%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666억 원, 영업 손실 63억 원, 당기 순손실 5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52.1%, 당기 순손실은 78.8%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부실 매장 구조 조정과 운영 매장의 수익성 개선으로 손실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디딤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 공시였습니다. 최근 28일부터 좀 공시 유형이 좀 있었는데 히스토리가 좀 얼마 안 되니까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6월 27일부터 6월 24일 기점을 보면 회사는 6월 23일, 6월 24일, 27일, 그리고 28일, 29일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환 청구권 행사를 공시했는데 전환 청구권 행사는 말 그대로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가령 1,000원에 이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취득한 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년 후 행사 시점에 내가 보유한 이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좀 상승해 있다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 차익만큼을 엑시트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전환청구권 어제 거 공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전환청구권 발행 주식의 2.37%에 해당되는 102만 5,640주의 전환 청구를 공시했어요. 청구 금액은 1,200원, 12억 원 규모고요. 전환가액은 1,170원입니다. 지금 미상환 전량 자체는 6억과 20억 정도 26억 원의 전환사채의 잔량들이 좀 남아있는데 행사가액이 모두 지금 1170원짜리는 모두 다 전환이 됐고요. 1296원짜리, 1129원짜리. 오늘 주가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가 1875원이니까
1,100원, 1,200원이라면 당연히 지금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시세 차익이 있죠. 네. 주당 뭐 많게는 한 700원 가량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차익이기 때문에 주가보다 상회하는 행사가액을 좀 갖고 있는 이 전환 청구권자들이 전환 청구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체크 포인트가 이겁니다. 회사의 발행 주식 수 대비 몇 프로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는가. 이 관점이 단순하게 전환 청구가 됐구나. 주식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이 주식은 어떻게 되죠? 유통에 돼서 시장에 처분이 된다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상장 예정일은 7월 15일입니다. 순차적으로 좀 볼게요. 7월 15일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발행 주식의 1.64%에 해당되는 역시 주식 역시 7월 15일자 상장입니다. 하단 내용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자 역시 7월 15일이고요. 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이네요.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 전환 청구한 모든 전환 청구 대상 주식수가 7월 15일자에 상장이 된다면 7월 15일자 주가부터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7월 15일 날 주식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장일 관점에서는 예상되는 주식이 입고되는 일자 기준의 이 영업일 이전 가령 7월 13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7월 13일부터 주식을 팔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권리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될 수 있는 이 주식 입고 기준일 이후에 이 영업일 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7월 한 13일부터 7월 15일에 이 영업일 이전에 이 주가의 어떤 추이를 좀 잘 판단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면 비중을 좀 더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도 잘 참고하는 공시입니다. 제가 보유자라면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공시에 대한 기법을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유통이 됐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물량 유통 금액이 언제쯤 상장이 되고 이게 언제부터 유통될 수 있나라는 걸 봐야죠. 가령 내가 주당 300원 정도의 이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7월 15일 날 이 막대한 주식이 유통된다면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1,100원 그리고 1,200원의 행사가액들을 좀 갖고 있죠. 하단 내용을 좀 보면 되는데 자, 최근 공시를 또 보면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다시금 좀 매각한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볼게요. 제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3호 전환 사채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겁니다. 전체 재매각 건면 금액은 12억 원이고요. 13억 원을 팔았죠. 지금 자 보시죠. 12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 이 납입된 돈이 13억 1,511만 4,800원. 이 부분은 이자 비용 이외에 콜 프리미엄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12억짜리는 13억. 그러니까 회사는 1억 1,511만 4,800원의 차액을 좀 거두게 된 셈이고 이 부분은 단기 순이익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회사는 거래 상대방 개인 2인으로 했는데 자, 이 공시가 아주 냄새가 솔솔 나는 공시죠. 개인으로 하여금 지금 이 행사가액보다 이 상회할 수 있는 구간에 일종의 베네핏을 좀 준다는 것은 네. 통상적인 전환 청구 시점에 인위적인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좀 예측될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디딤 제가 지난번 제가 이 모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좀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 단기 목표가 2,000원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게 거의 2주도 채 안 돼서 벌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 네. 지금은 다시 내려와는 있지만 아직 기대감은 남아있고 관련된 이 모멘텀 관점에서는 그래도 단기 급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참고를 해야 되는데 관점은 7월 15일에 해당 물량이 소화되는 시점에 내가 그 주식을 사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력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전환 청구 이후에는 단기적 접근 그리고 추세 매매적 접근이 유효하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디딤이 요즘에는요, 사업 확장과 또 자금 확보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적이 부진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회사가 이 전환 사채 발행 결정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207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신규 시설 투자와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혔었는데 회사 최근 공시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양수 결정입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을 양수 사는 결정을 했다. 형태가 있는 게 뭐가 있죠?
토지, 건물, 뭐 자동차, 뭐 기기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되는 이런 유형에 있는 이 형태의 자산을 통상적으로 유형 자산이라고 좀 부르고요. 네. 반대로 무형 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인데 뭐가 있죠? 특허가 있고요. 상표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 파이프라인을 의미할 수 있는 바이오 파이프라인도 사실은 이 특허의 어떤 기술이긴 하지만 네. 형태가 있다고 좀 보기는 애매한 음. 무형의 자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보고 회사는 유형 자산 즉 토지와 건물을 양수 결정을 했습니다. 자산명은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에 있는 사업용 토지 및 건물입니다. 양수 금액은 182억. 회사의 자산 총계의 28.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양수 목적입니다. 장기적인 사업 확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양수의 영향은요. 임차 사업장에서 자가 사업장으로서 전환에 따른 사업의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계약은 6월 27일 날, 28일 날 체결을 했는데 7월 12일 날 잔금을 지급하는 공시사항이 좀 되겠고요. 네. 하다 뭐 기타 특이사항이 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회사가 현재 지금 임차로 운영될 수 있는 이 시설을 사실은 이 자가 건물 양수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이 사업장을 확보하고요. 나머지 자금을 통해서 타법인 이 주식 취득을 통한 신규 사업의 어떤 가시적인 부분을 진행하겠다. 지금 예상되는 이 자금 사용 목적이 기재가 됐고 자금이 납입됐고 이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공시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그럼 디딤은 외식업계 회복으로 하반기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올해에는 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디딤 하면은 좀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 기업 개요 브리핑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회사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음식점 뭐 마포갈미가 있고요. 연안식당, 뭐 공화춘 이런 이 브랜드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16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전체 매출 파이가 상당히 좀 크진 않지만 이 다 브랜드화 관점에서는 사실상 역량이 좀 있었는데 이게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고 이에 따라서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의 큰 타격은 디딤의 매출 감소 요인, 즉 실적의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었고 네. 2022년도 4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금 엔데믹으로서의 사실상 전환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회복이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빠르게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리두기 해제가 4월 중순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당들이 본격적인 어떤 이 재오픈 또는 이 리뉴얼 부분이 5월부터 좀 급속도로 좀 발전해 왔고 네. 5월달, 6월달 두 달 실적분이 반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두 달치의 어떤 상승폭은 크게 반영되진 않겠지만 2분기 기조보다는 좀 3분기부터는 그래도 실적 반영 효과가 좀 크지 않겠나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외식업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전망은 그래도 밝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대응과 또 투자 전략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1,875원. 제가 단기 목표가 2,000원 제시를 좀 해줬는데 2,000원은 이미 달성을 했어요. 자, 추천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1,200원에서 2,000원 돌파 구간이 상당수 오랜 기간을 걸린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디딤을 한 번 더 강조드린 원인은 지금 전환 청구라는 이슈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디딤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낙폭 과대장에서의 어떤 이 주식의 어떤 횡보들. 지금 추세가 명확하게 좀 살아는 있다. 지금 이 관건 모멘텀은 타법인 주식 취득의 어떤 규모, 대상 법인에 따라서 이 모멘텀의 어떤 향방들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이 기대감은 아직 수반되고 있다는 점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 단기 목표가 2,000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1,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1,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추세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좀 보여지는데 매수하기 좋은 구간 1,800원에서 1,850원, 1,800원에서 1,850원 구간 포트비전 5% 정도만 보시고요. 추세 이탈이 된다면 과감하게 좀 자르는 전략을 좀 저는 제시해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7월 15일 기점으로 이 막대한 이 전환 청구 물량이 시장에 유통된다면 주가 가치는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을 좀 갖고 있지만
지금 타법인 주식 취득의 어떤 개요 부분, 대상 목적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7월 기점 안에 발표됐을 때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내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만나본 두 번째 종목 디딤이었습니다. 낙폭 과대장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물량이 소화되는 시점인 7월 15일 경에는 그래도 신규 진입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1,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신규 진입자의 관점에서는 추세 대응을 해야 한다. 1,800원에서 1,850원에서는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걸 권장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디딤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질문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세계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방송 시간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